나왔으니까, 자, 이분의, 천간을 일단은 다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천간. 자, 일단 천간을 공개해보면, 일단은 천간을 공개한 이유는, 격을 좀 보려고 공개를 한 거죠. 격. 자, 격은 월지에서, 월지 지장간. 지장간에서 천간으로 투간한 글자를 이걸 용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용신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자평진전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적천수를 중심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용신이 만병통치약 개념으로 해서 뭐 조우용신, 통관용신, 병양용신, 억부용신에서 그 글자가 들어오면 만병통치약으로 좋은 글자로 해석을 하지만 이 자평진전에서는 용신 전구 월령 한글로 써볼까요? 용신 전구 월령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신은 말 그대로 한자로 쓰면 이 글자입니다. 쓸용, 사용하다. 좋다가 아니죠. 좋으면 뭐 좋을 선을 쓰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용신은 월령, 월지 글자에서 구한다. 이렇게 뭐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자편진전 격을 보기 위해서 좀 제가 장황하게 기본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도 격과 용신에 대해서도 나중에 강의할 때 이거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화에 여러분 지장간 제가 아직 뭐 강의를 쭉 하면서 지장간 교육을 안 했지만 이건 중간에 이제 사주풀이니까 사화의 지장간은 무, 경, 병입니다.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지의 글자에 천간의 기운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화에는 무, 경, 병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무토는 이 정화 기준으로 상관이 되고요. 그쵸? 이 경금은 정화 기준으로 화극, 금 하니까 정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겁재가 되겠죠. 뭐 지장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한번 드리는데 아무튼 무, 경, 병이 사화라는 글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운이 들어 있어서 이 무경병의 글자가 천간으로 천간으로 올라가면 그 글자를 용신으로 봅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글자를 사회적으로 좀 잘 쓸 수 있겠구나, 두드러지게 쓸 수 있겠구나 보니까 무토가 올라갔네요. 무토. 자, 무토는 이 정화일간한테는 상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편인, 정관. 자, 여기서 경하고 병은 없죠. 그러니까 이 분의 사주에 격은 뭐 겁재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월겁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비견이나 어떤 그 겁재는 격으로 안 치지만 이 그냥 저는 월겁격이라고 해서 이분의 어떤 사는 사회는 경쟁과 어떤 그 치고받는 어떤 그런 센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이분은 용신으로 상관이 투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천간에서는 다 글자가 중요하지만 이 상관이란 글자를 이분은 여러 가지 직업성이나 장점이나 이런 걸로 쓸 수가 있어요. 상관은 쉽게 얘기하면 말빨, 뭐 좀 저속한 용어로 말빨이라고 하지만 표현력, 언변술, 교육,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제주꾼 이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겁재 사회에 살고 있어서 이분의 어떤 성장 과정을 여쭤봤더니
이분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운동도 잘하고, 뭐, 몸도 좀 본인이 좋고, 그리고 대학교를, 뭐, 서울 그 수도권에 있는 그 체육과를 진학을 했답니다. 겁제 세상에 어떤 센 사람들하고 사는 체육과죠. 체육과로 진학을 해서 이분이 말도 재밌게 잘하고 쉽게 설명을 하는 본인이 이렇게 좀 본인이 말빨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제 체육 선생님 되려고 교생까지 나가서 이제 교생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교생 나가서도 뭐 교육성, 말빨, 표현, 언변술이 있으니까 딱이죠. 용신으로 쓰기 딱이었는데 이분은 직업을 체육 선생님으로 안 가고 다른 직업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천간으로는 상관이 옆에 붙어 있고요. 편인도 있고 정관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일간하고 연간하고 정임합을 하고 있죠. 정임합해서 목기운을 뭐 형성한다, 정임합 목 하는데 일간하고 정관하고 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주는 국가자리죠. 이게 국가자리. 국가 뭐 조상도 뜻하고요. 보통 이 정관이 연간에 있는 분들은 국가직, 어떤 공무원, 어떤 큰 공기업 이런 쪽으로 보통 그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 정임합을 또 하고 있으니까 정임합 하고 있죠. 일간하고 어떤 정관적인 어떤 면이 강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편인, 어떤 생각, 인성, 인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흉신과 길신을 또 좀 따져보면요, 흉신 그 다음에 길신. 자, 흉신은 여러분들 나중에 하겠지만 일단은 살상효인, 살상효인을 흉신이라고요. 길신은 재관인식. 자, 살은 편관을 얘기합니다. 편관. 우리가 편관을 뭐 살, 실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살, 상은 상관. 효는 올빼미 효에서 효는 편인을 뜻합니다. 편인. 자, 인은 이 인성, 정인이 아니고 이것은 양인이라고 해서 양간 겁재. 겁재가 도둑이라면 양인은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안 좋은. 살상효인은 흉신인데 이것은 재화를 해서 써야 됩니다. 재화 또는 그것도 아니면 소통해서 써야 되는 글자고. 자, 길씨는 재관인식인데 재는 재성입니다. 정제 편제를 포함한 재성이고 관은 정관. 자, 인은 인성이죠. 정인. 식은 식신. 자, 이 글자들은 보호해서 잘 써야 되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분 보니까 일간 중에 정관은 길신이고요. 편인하고 상관은 흉신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보니까 이 상관은 오지랖도 피고 상관, 정관 하죠. 그러니까 토극 수할 수 있는 데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분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상관기질이 있어서 잘못된 거 보면 지적하려고 그러고 고치려고 그러고 언변술 좋아서 그걸 막 설득시키려고 하고 하지만 이게 토극수 하기 전에 이 을목 편인이요 목극 토합니다. 그래서 상관을 이렇게 달래죠. 상관이 야 정관 내가 너 멀리지만 한번 내가 찌끄려러 혼내주러 갈 거야 딱 하려 그러면 편인이 야 무토 너 까불지 말고 있어라. 목극 토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편인이 있어서 중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인은 좀 예리함, 신비로움, 어떤 그런 또 그다음 우리가 공부한 역학은 이 편인의 공부입니다.
편이네. 그래서 약간 신비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비감이 계속 피어나죠. 을목의 형상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이 을목은 옆에 정관이 수생목하는 기운이 있어서 이 합도 하지만 관인 소통을 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생극자하면 수국화 하죠. 수국화. 수국화에서 뭐 합을 하지만 어느 정도 재화, 통제를 하지만 이 을목이 있음으로써 수생목, 목생화. 그래서 이 관이 이 일간을 대하는데 아주 부드럽게 항당이 거치면서 수생목,생 하면서 다시 목생화하는 생으로 부드럽게 흘러가는 천간으로는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 자, 이렇게 쭉 사주가 이제, 그래서 이분 보니까, 무토 상관을 용신으로 쓰고 있어서 이분 뭐 괜찮고 말빨 이런 것도 좋고 뭐 하겠구나. 자, 그렇고, 자, 이분의 연주를 딱 공개해보니까 임자년입니다. 임자년. 자, 임자년이면 1972년생이죠. 1972년생. 그러면 올해 한국 나이로 49살이 되겠네요. 49살. 자, 그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는 또 편관이 되죠. 편관. 자, 편관. 이 연주의 의미, 연주. 자, 연주의 의미는 아까 국가조상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초년. 초년은 뭐 태어나서 뭐 15, 16세 정도, 보통 20세까지도 보죠. 고등학생까지. 이분의 삶이 편관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좀 쉽지 않았겠구나. 이 편관은 시련, 힘듦, 이걸 뜻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고 수도 있고, 어떤 신체적으로 이제 뭐 고통, 스트레스, 그걸 뜻한답니다. 이분한테 여쭤보니까 어린 시절에 임자, 이 편관 양인이 아주 기립을 해서 편관을 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 좀 뭐 힘든 게 있었어요. 좀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 그 아버지가 군 생활을 하셔가지고 초등학교를 전학을 6번을 다녔답니다. 그래서 그 뭐 친구들도 못 사귀고 엄청 힘들고 그런 시절을 보냈고 친구도 거의 없이 이렇게 보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되게 힘들고 친구도 없어서 슬펐다. 그게 되게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또 편관이 이런 식으로 발현을 하는구나. 얘기할 수가 있고, 일단 국가 자리가 임자입니다. 임자. 임자로 정관 편관에서 관성이 기립을 했어요. 국가 자리에 관성이 기립을 했으니까 임자는 일단은 국가직, 뭐 공무원, 최소한 뭐 공사 있죠? 무슨 수자원공사 뭐 이런 국가 관련된 걸 할 수 있는데 임자 자체가 양인입니다. 양인. 자, 양인이라는 것은 겁재인데 양간의 겁재를 양인이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양인이 있으면 장군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큰 칼 차고 다니는 장군. 그쵸? 이게 잘 풀리고 하면 장군, 못 풀리면은 백정. 소잡는 백정이었다고 하는데, 양인은 말 그대로 이 칼을 차고 있는 겁니다. 칼. 자, 이 칼을 차고 있는 양인, 칼을 차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 현대에 있어서는 이 양인이 있으면요, 어떤 프로페셔널, 어떤 장인이 될 수 있다. 뭘 가지고 연장을 꼭 다룹니다. 연장. 그래서 이 사주에 뭐 임자, 양인이 또 병호, 뭐 임자, 또 무호,
무 같은 경우도 화토동법으로 이게 정인이긴 하지만 무는 정인이긴 하지만 이것도 양인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연장을 갖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칼을 들었어요. 칼. 이 칼을 잘 쓰면 의사가 되고, 그쵸? 사람을 고치는 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잘하는 셰프가 될 수도 있지만, 강도가 들면 사람을 죽이는, 우리 보면 흉악범들 많잖아요. 그래서 외과 의사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흉악범, 연쇄살인범들하고 사주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환경이나 이런 걸 잘 풀어서 의사로서 여러 사람들을 칼을 가지고 써서 사람을 살리지만 잘 못 풀린 사람은 연쇄살인범으로 될 수 있다. 이분이 임자가 양인이기 때문에 군생활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임자, 국가 자리에 정평관이 기립을 해서 남들이 봐도 다 인정하는 어떤 그런 빡센 직장이고, 이렇게 편관이 있으면 아까 국가직 중에도요 좀 빡센 어떤 힘을 다루는 군검경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 또 말씀드려보니까 군생활의 대부분은 일반 그냥 군 장교가 아니고 우리가 통상 아는 특전사, 육군 특전사에서 거의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특전사에서도 교관 잘 했겠나요? 못 했겠나요? 잘 해가지고 이 상관기질 발휘했겠죠? 교육, 말빨, 재밌게 막 자기 기질, 그 다음에 손재주 능력 많아갖고 최우수 교관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특전사에서 있으면서, 자, 임자는 물이죠. 큰 물. 그리고 이건 또 연주에 이렇게 임수나 해수가 있으면, 임수, 해수, 그 수가 있으면 해외 인자도 됩니다. 해외 나갔다 온 적은 없습니까? 군 생활하면서. 그랬더니 웬걸 해외 파병을 동티모르 파병, 이라크 파병에서 몇 차례를 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사주대로 이분 참 살았구나, 이렇게 제가 참 약간 놀랐습니다. 자, 또 보니까 이제 이 사하고 사는 아까 병이 지장간으로 있다고 했고요. 이 자는 개가 지장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지하고 월지하고의 어떤 이 관계성을 좀 보니까요. 자, 우리가 무게합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합. 무는 상관, 걔는 편관이죠. 지장간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분의 어떤 국가에 있는 이런 어떤 힘듦을 이분의 능력, 상관으로 합을 해서 상관 합살해서 어느 정도 힘듦이 편관이 합살, 무게에 상쇄가 되는구나. 그리고 사화의 겁재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 국가들의 융화가 돼서 특전사에 근무할 때 동료 팀원들하고도 상당히 돈독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자합의 어떤 그런 기운도 뿜뿜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의 이제 이제 이렇게 볼까요? 이분의 이제 시집까지 공개를 하면 사주팔자가 다 공개가 됐죠. 자, 이 신금은 정제가 되죠. 정제가 됩니다. 좀 깔끔하게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주 이렇게 보니까 목화 토금수가 다 들어있죠. 목, 화, 토, 금, 수. 그래서 오행이 좀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좀 들어있는 어떤 형상이라 그렇다고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행을 두루 갖춰서 모나지 않고 어느 정도 어떤 글자가 들어와도 조금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구나 할 수 있고, 이분한테 천간으로는 또 예를 들면 만약에 개수가 이렇게 날라 들어와요. 이분한테 개수란 글자는 이분한테는 뭐가 되죠? 편관이죠. 편관. 천입니다.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러는 모양이라. 하지만 이 개수가 들어오면요, 거쳐 들어오다가 이 무토가 상관합사랍니다. 무게합을 또 합니다. 무게합으로 이 편관 개수를 잡아버리죠. 그러니까 이분의 용신 무토는 정말 말 그대로 좋은 글자면서, 이게 흉신이긴 하지만 흉신과 흉신이 합쳐서 합살이 돼버리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 천간은 배치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신유 지지에 이 재성이 합을 방합 하면서 사유 합을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삼합 방합이 지지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의 어떤 재성의 기운이 상당히 강한 분이에요. 재성.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월간에 편인이 있어서 예리함, 총명함, 약간 그런 신비감, 어떤 이런 공부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보니까 이 편인이 뿌리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문적으로 깊이 있고 뭐 학위를 취득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는 조금 안 맞지만, 옆에 강력한 물기둥, 임자기둥이 수생목하기 때문에 이 편인도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분의 어떤 이 근본적인 성향은 재성,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목표 지향적, 그 다음에 뭐 재성이니까 재물, 여자, 이런 환경에 이분이 조금 노출이 많이 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주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노년의 인생은 이 무신은요 자체로 이분이 이제 상관생제하는 노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상관생제하면 살 겁니다. 정제, 편제. 그래서 뭐 주변에 뭐 여자든 뭐 돈이든 그것은 마르지 않고 있을 것이고, 말로 벌어서 어떤 정제 따박따박 돈도 들어올 거다 했더니, 이분은 현재 지금 뭐 공무원을 하고 계신답니다. 공직에 있다 보니까 뭐 연금을 받으니까 뭐 정제 기운도 뭐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확천금, 큰 돈, 욕심은 못 버리고 있더라고요. 보면 로또를 자주 사고 계십니다, 보니까. 그리고 무신은 이게 자체가 식신이면서 병지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신 자체는 병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병지를 깔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아픈 사람, 나도 아팠기 때문에 아픈 사람 마음을 잘 어루만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말로써 마음 아픈 사람들을 상관으로 이렇게 상담도 해줘서 따박따박 돈도 벌고, 이 재성의 합은 어떤 역마, 그 다음에 영역 확보, 이런 기질도 있어서 이분이 사주 이런 거 사주나 공부해갖고 뭐 이런 거 하면 상당히 잘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통변을 해드렸더니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화는 이 그 신금의 12운성으로는 목욕지입니다. 목욕. 그래서 이분이 이 정제, 뭐 여성이 됐든 와이프가 됐든 문 밖의 여자가 됐든 그거를 통해서 소소한 즐거움, 이 어떤 말로 하는 어떤 이런 것에서 재물을 얻고 그 뭐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넓혀갔는데 소소한 즐거움을, 아주 기쁜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또 뭐 빼먹은 게, 그리고 이분의 사주의 특징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주가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순환하듯이 잘 흐르면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분 보니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합을 하고 있죠. 합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전체가 금이 되겠죠. 금생수. 그래서
사주가 돌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든지 뭐 잘을 했든지 어쨌든 현생은 괜찮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분이 괜찮은 사주가 된다는 것은 일단 이 사주를 제대로 잘 썼을 때 그렇겠죠. 그래서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초심 잃지 말고 이 재성을, 바닥에 깔린 재성을 여자로 쓰지 말고, 뭐 돈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영역으로 쓰도록 하거라, 이렇게 이제 제가 조언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저하고 했습니다. 사실 접니다. 제 사주입니다. 이게 좀 뭐 자화자찬하는 사주가 좀 얘기도 많았는데, 아무튼 하다 보니까 또 자화자찬처럼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괜찮은 사주를 저한테 갖고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는 제가 이 사주 공부를 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대운과 세운, 이런 것들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1부는 원국 해석이었고요. 2부는 대운, 세운, 이 공부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이 또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고, 하루에 한두 명씩 꾸준하게 지금 구독자분이 늘어서, 이제 오늘부로 구독자가 122명이 됐습니다. 오늘이 6월 23일인데, 하지가 이틀 지난 날입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